첫 번째 큐브 속 사건, 큐브 함께 보시죠. 네, 그렇습니다. 언제를 첫 번째 키워드로 저희가 꼽아봤습니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오늘 전격 청구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영장 청구는 이번이 세 번째인데 법원은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까요? 오늘 전문가 두 분과 관련 내용 함께하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했습니다. 이번 주 중에 할 것이다, 뭐 이런 보도도 있어서 뭐 예상보다 좀 빠르다 이런 얘기도 있고, 혹은 뭐 반대 지점으로는 영장을 빨리 칠 수 있었는데 너무 늦은 거 아니냐, 늦은 감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실제 보도를 보면 9월 초에 영장을 칠 것이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보도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네. 검찰 관계자는 아니고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신병을 이제라도 좀 빨리 확보해야 된다, 뭐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일단 두 분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좀 총평을 들어볼까요? 네. 먼저. 처음에 이제 소환한다는 이야기도 애초에 빠른 시점에 나왔었죠. 근데 이번 주는 소환할 것이다. 이번 주는 소환할 것이다. 소환 자체가 늦어졌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나 기소는 더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만 적어도 이번 주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라는 예측에서는 오늘 굉장히 빠르게 친 거죠. 월요일이 되자마자 오전에 일과 시작하는 9시경에 바로 속보가 나온 겁니다. 구속영장 청구. 그러니까 사실은 주말에 이미 다 준비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측컨대는 주 초에 쳤기 때문에 빠르지만 전체 수사 진행으로 보면 이 개월 수로는 8월 후반에 시작된 수사입니다. 전격 압수수색이 시작된 이후 55일 만에 구속영장 청구가 나왔으니까 수사 기간은 길었다. 그러니까 영장 청구가 빠르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조사해야 할 범위가 많았고 혐의가 11개가 적용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방대한 내용이 아닐 수 없는데요. 문제는 이제 수사는 마무리가 되는 것 같고 이제 기소로 가기 전 단계에서 우리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흔히 미니재판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법원이 구속으로 판단할 것인지 구속을 기각할 것인지에 따라서 검찰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분수령을 아마 이번 주에 넘게 될 것 같습니다. 주사위를 던졌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백성훈 변호사께서는요? 일단 지금 진작 쳤어야 되는 걸 지금 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처음에 나왔던 혐의보다 지금 혐의가 너무 방대해졌습니다. 그만큼 조사해야 될 것이 많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조사하기 전에 사실 영장을 청구하기는 일단 피의자 얘기를 다 들어봐야 그다음에 영장 또 치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길어졌다는 거 하나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조사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총 7차례 검찰에 불렀죠. 근데 마지막 7번째는 그 전에 조국 장관이 사퇴했던 14일 날 조사를 받다가 이제 그만 조사를 해달라고 하고 집으로 귀가하면서 조서를 확인하지 않았어요. 그 확인 작업을 17일 또 어쩔 수 없이 다시 했던 겁니다. 총 7번, 실질적으로 6번. 근데 했던 것도 아시겠지만 조사 시간이 길어도 실제 조사 시간은 굉장히 짧았죠. 그러니까 그 기간이 필요했다라는 거 하나, 그 두 개가 이제 영장 청구가 좀 늦어진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가장 지금 이제 주요한 변수는 정경심 교수의 건강 문제죠. 이 건강 문제와 관련해서 주말에 검찰이 결론을 낸 것 같습니다. 지금 뇌경색, 뇌종양 이런 얘기들이 있긴 하지만 그에 대해서 구금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냈던 자료가 불충분한 걸 넘어서서 충분히 구금이 가능한 정도의 상태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에 대한 판단이 끝나면 오늘 치는 게 맞죠. 여기서 더 이상 고민할 필요는 없는 거죠.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혐의가 좀 방대해졌다라는 말씀. 그동안 이제 조사 기간을 여러 차례 거치면서 또 소환 조사를 통해서 혐의가 많이 방대해졌다는 말씀을 이제 백성훈 변호사께서 해주셨는데 총 11개 정도의 혐의가 있어서 이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저희가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방해, 또 위계 공무집행 방해,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위조사문서 행사, 요런 정도까지는요. 전부 대부분 이제 입시 비리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문서 위조, 동양대 표창장 위조는 이미 기소돼 있어서 공판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그 외에 이 사문서를 행사한 것,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을 했으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게 되겠죠. 그 위에 이제 인턴 뭐 수료증 발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문서 위조에 또 해당하는 대목들이 있고요. 대부분 지금 말씀드린 혐의들은 우선은 큰 덩어리 하나가 이 딸의 입시 비리와 관련된 것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외에 이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이 부분은 이제 운동학원 관련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업무상 횡령, 허위 신고. 허위 신고와 미공개 정보 이용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다 자본시장법 위반이에요. 이 부분은 또 큰 한 덩어리가 사모펀드와 관련돼 있는 것들입니다. 그 외에 이제 두 가지가 더 있는 것이
결국 이 증거를 위조하도록 교사했다. 예. 이건 이제 김경록 PB와 관련된 것들이죠. 예. 또 이 증거를 은닉하도록 교사했다. 예. 이것은 사실은 본인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뭐 은닉하거나 하는 것들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자기 방어 차원에서 네. 문제는 직계가족도 아니고 지금 김경록 PB는 사실은 타인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거에 대한 위조나 혹은 이제 은닉을 교사한 혐의가 적용돼 있어서 예. 전체적으로는 11개로 돼 있지만 사실은 크긴 두 덩어리예요. 하나는 이제 입시 비리, 여기에 하나 더해서 사학 이사로 재직을 하면서 웅동학원 관련 비리가 있느냐 하는 거고 예. 하나는 이제 대부분 자본시장법과 관련해서 사모펀드 우리가 익히 이야기해왔던 그 두 개의 덩어리가 주 혐의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에 많이 들어갔죠. 보도가 됐고 이제 이런 게 가능성이 있다라는 정도로 얘기가 됐었는데 이게 없네요. 그러면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그 부분은 아직 증거가 확실하지 않아서 제 생각에는 이거는 나중에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추가될 가능성도 있는 사안이고 오늘 빠졌으니까 끝이다라고 단언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 기소를 한다면 예. 나중에 이제 기소를 한 이후에도 공소장 변경해서 죄명이 추가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현재 동양대 그 표창장 위조하고 있는 관련된 이 재판부에 이 내용이 다 병합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고 예. 추가로 뭔가 더 기소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 이건 빠졌으니까 이 부분은 문제가 없다라고 아직은 단언할 수 없는 것이고 예.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혹시 조국 장관과의 관련성 문제도 계속 논의가 되는 상황 아니겠어요? 예. 결국 지금 나와 있는 혐의 중에 조국 장관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예. 이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던 문제들 예. 그런 문제들도 지금 조국 장관도 결국 소환이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 나오는데 예. 아직까지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이제 검찰에서도 지금 말을 예. 좀 아끼고 있는 상황이죠. 얼마 전에 윤 총장도 그 조국 장관을 피고발인이라고 했어요. 뭐 또 어떤 언론에서는 피의자라는 표현도 나왔었는데 그건 아직 아니고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조사는 하고 있지만 예. 명확하게 피의자를 입건하지는 않았다는 뜻인데 예.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온다면 예.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함께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네,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국감에서 피고발인이라고 이제 네. 그 언급을 했었죠. 그럼 쉽게 좀 저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11개 혐의 정도를 짚어주셨는데 앞서서 최영일 평론가께서 그러면 이 조국 전 장관과 연결될 수 있는 혐의들은 그 11가지 중에 굳이 따지자면 몇 가지 정도 된다고 봐야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업무방해죠. 그건 거의 조국 장관의 딸과 아들과 관련된 부분일 텐데 업무방해와 위계한 공무집행방해나 그다음에 또 이제 위계한 공무집행방해가 업무방해가 사실상 동일한 건데 예. 이 자료를 사립학교에 냈으면 업무방해고요. 예. 이 자료를 국공립학교에 넣었으면 또 그런 차이가 있군요. 위계한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 있고요. 예. 또 이제 위조 사문서 행사 관련해서도 지금 그 공익인권법 센터에서 예. 인턴 활동 증명서 같은 것들도 지금 혹여라도 위조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와 관련돼서 지금 현재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 한 서너 가지 혐의 정도는 예. 조국 전 장관과의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다. 예. 그리고 아직 그 자본시장법 위반이나 그 코링크 피의와 관련해서는 이와 관련해서도 조국 장관이 결국은 가족이니까 다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 예. 오촌 조카도 연루돼 있고 또 어쨌건 본인의 부인도 연루돼 있다고 지금 검찰이 보고 있는 이상 예. 이 부분은 하지만 명확하게 조국 전 장관이 연관돼 있다라는 내용이 아직까지 나온 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단언할 수 없어요. 조국 전 장관을 어디까지 검찰이 바라보고 있는지는 예. 향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강 문제에 대한 게 가장 큰 변수라고 이게 이제 영장 기각과 발부를 바라보는 양분된 시각 중에서 가장 공통된 의견은 아마도 건강 문제가 큰 변수일 것이다라고 해설을 하는 분들이 워낙에 많아서 그 부분은 저희가 마지막에 짚고요. 영장 발부냐 기각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맞습니다. 요거를 두 분께 이제 좀 평가를 좀 전망을 좀 들어볼게요. 네네. 일단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예. 또는 뭐 국정감사에서 이제 국회에서 정치권에서 논의됐던 이야기들을 다 총망라해 보면 네. 정말 판단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대기실에서도 백성훈 변호사하고 이제 이야기를 계속 그러셨어요? 나누지만 예. 이게 단언하기 어렵다. 반반이다. 예. 왜냐하면 이제 저는 그동안 이제 논평을 하면서 정경심 교수가 칼날 위에 서 있는데 여차하면 공모자면 이건 뭐 구속돼서 기소돼서 유죄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예. 공모자가 아니고 또 이제 일각에서 예. 무죄한 것 아니냐 하는 이제 시각의 국민들도 계십니다만 한쪽으로 잘못 떨어지면 이것도 이제 공모자가 아니고 정반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예. 오촌 조카나 이제 본인의 동생이 개입돼 있긴 하지만 결국은 이게 친인척에게 뭐 투자 사기를 당한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더 적지 않게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반반인데 네. 문제는 뭐냐면
제가 지금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예. 구속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이 예. 이전에 조국 전 장관의 동생, 친동생. 예, 지금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예. 건강상의 이유도 법원이 이야기했지만 그때 이제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 이렇게 봤어요. 예. 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데 도주 우려가 없다면 예. 건강도 안 좋고 예. 그럼 증거인멸의 문제인데 예. 구속의 여부를 따질 수 있는 게 이미 인멸할 증거가 없다. 예. 왜냐하면은 검찰이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증거는 다 검찰이 확보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면 굳이 구속을 해야 되겠는가? 이제 예. 이런 이제 뉘앙스가 그때 기각의 배경에 깔려 있었습니다. 예. 정경심 교수의 경우에도 우리가 다툴 수 있는 것 첫 번째, 예. 범죄 행위가 명확히 소명이 됐느냐, 예. 아니면 법리적 다툼이 남아 있느냐, 구속 왔다 갔다 할 텐데요. 예. 그 다음은 도주나 증거인멸이 중요할 거예요. 근데 예. 검찰이 그동안 증거인멸을 많이 강조했어요. 증거인멸 문제를 강조했지만 예. 사실은 지금 노트북 논의 하나를 빼고는 예. 70여 군데 압수수색에서 검찰은 많은 자료를 확보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근데 이걸로도 범죄를 입증하지 못한다. 아까 백성훈 변호사가 이제 소환 시간이 부족하다. 예. 맞아 보입니다. 네. 11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다 물을 시간이 부족하지만 예. 지금까지 정경심 교수가 대부분의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거든요. 그럼 앞으로 소환을 더 많이 해서 조사 시간이 늘어나면 입증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죠. 본인에게는 예. 계속 부인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예. 그래서 구속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부분인데 예. 저는 사실은 낮게 보는데 한 가지 좀 걸리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국정감사할 때 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예.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 달라. 예. 박지원 의원이 그때 막 몰아붙였잖아요. 예.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너무 좀 이제 과잉 수사한 것 아니냐. 예. 패스트트랙하고도 비교하고 그랬는데 예. 그때 다소 격앙된 모습으로 예. 윤석열 검찰총장이 굉장히 자신 있게 예.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면 다 나올 이야기인데 예. 수사상의 이야기를 내가 국정감사장에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하는 취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검찰총장이 쥐고 있는 한 방이 없으면 예. 이렇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이 되면 예. 어쨌든 그게 단기적이고 일시적으로일 수는 있으나 예. 검찰의 패배처럼 비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도박을 하진 않을 것이다. 네. 이런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이렇게 이 반반인데 구속영장을 굳이 청구했겠는가? 예. 제가 모르는 한 방이 뭘까? 예. 이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예. 하나만 좀 이건 변호사 입장에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조금 전에 최근 평론가가 압수수색을 그렇게 많이 했으면 증거가 다 있으니까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라고 그 가능성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압수수색 영장 발부된 사람들 구속 안 되겠네요, 다. 뭐 증거 다 확보했는데 그거 왜 구속해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문제가 안 되는 네. 그거는 어찌 보면 약간 비법적인 사고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네.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 결국 이번 사안은 예. 큰 틀에서 보면 사모펀드입니다. 사모펀드요. 네, 그래서 이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이 어느 정도 소명됐느냐가 구속을 가를 결정적인 한 방이 될 거고요. 예. 지금 조금 전에 최근 평론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부에서는 정경심 교수가 피해자다라는 시각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근데 검찰은 피해자가 아니라 사실상 실질적 소유자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 굉장히 완전히 180도 다른 시각이거든요. 예. 저 그러면 검찰이 이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소명했는지가 예. 범죄 혐의의 입증과 관련해서는 거의 모든 걸 좌지우지할 거고요. 예. 이게 인정된다면 구속은 필연적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상황에서.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입증이 부족하다면 영장이 기각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변수가 바로 건강 문제인데 네네네. 지금 검찰은 제가 아까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이 정도면 사실 정경심 교수가 구금이 불가능한 정도의 건강 상태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고 예. 제대로 된 진단서하고 그다음에 뭐 MRI 같은 거 제출해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제출 안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근데 만약에 정말 그러니까 공인된 그런 진단서하고 MRI 그런 그 내용을 영장실질심사 과정에 제출을 한다면 예. 그래서 이게 구금이 불가능한 정도의 건강 상태라는 걸 소명한다면 판사가 그걸 이제 판단을 한다면 네, 그렇다면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예. 이 영장 기각 사유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사실 검찰이 입을 타격이 예. 상대적으로 좀 나뉘는데 예, 예. 만약에 나머지 다 인정되는데 건강상 사유로 영장이 기각됐다면 검찰이 후폭풍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모펀드와 관련돼서 입증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영장이 기각된다면 예. 검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후폭풍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는 예를 상황이죠. 들면 이제 이틀 이내에 보통 이 네. 영장 실질 심사가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어떤 전담 판사가 판단하든지 간에 네. 그 내용이 다툼의 여지가 네. 있다라든지 혐의 소명,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혐의들이 있습니다만 이제 이 각가지 혐의들 중에
다수가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그 대목이 들어간다면 네. 검찰이 그동안 제시했던 혐의들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 예. 거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재판으로 와서 유무죄 판단이 나올 때는 예. 훨씬 엄격하게 증명을 해야 돼요. 하지만 영장 발부 단계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예. 근데 그 정도도 안 될 정도로 사실 입증이 부족했다면 예. 검찰 입장에서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죠. 예.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혐의와 관련해서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영장이 발부된다면 지금까지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뭐 인권을 좀 어찌 보면 훼손해 가면서 예. 너무 강력하게 수사했던 거 아니냐 이런 논란도 많이 있었잖아요. 예, 예. 그런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잠재워질 가능성이 많고요. 예. 만약에 소명이 안 돼서 영장이 기각된다. 예. 그럼 검찰이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발부 기각 여부를 저희가 좀 판단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혐의를 때론, 그러니까 이제 조국 전 장관의 친동생 사건만 놓고 보면 네. 실제 심사를 갔을 때 당시 전담 판사가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있으며라는 네, 네. 표현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11가지 혐의 중에 네. 만약에 정경심 교수가 일부 인정한다는 대목이 들어간다면 그것 역시 영장이 기각되는 일종의 사유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더 위험하죠. 제가 위험합니까? 보기에는. 왜냐하면 이제 지금 11가지 혐의가 예. 모두 다 병렬적으로 똑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는 죄목들은 아닙니다. 예. 이 중에는 오히려 따라오는 이제 종속적인 혐의들도 있는 거고요. 뭐 증거와 관련돼서 위조나 은닉을 교사했다든가. 예. 사실은 그 앞선 사건이 범죄 혐의가 인정이 돼야 증거 인멸을 위한 노력을 했다는 것도 인정이 될 거예요. 예. 아까 백성훈 변호사가 말씀하신 거에 전 100% 공감하는 게 예. 사모펀드가 핵심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나머지들은 자잘한 비위가 결합돼 있어요. 근데 예. 예를 들면 사문서를 위조한 게 인정됐는데 이것을 행사해서 예. 이 표창장 때문에 대학원을 들어갔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면 이게 범죄 혐의가 사문서 위조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구속 사유까지 갈 것인가? 이게 집행유예나 예. 노파도 혹은 벌금으로 이제 끝날 범죄 혐의에 대해서 구속을 시키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예. 그럼 핵심은 사모펀드입니다. 그런데 사모펀드가 가장 제가 보기엔 검찰 입장에서 리스크가 큰 혐의예요. 예. 왜 그러냐면 지금 두 개의 시각이 충돌하는데 이게 자본시장법 상의 두 개의 혐의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예. 허위 공시 정보 또는 이제 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해선 안 될 이제 일을 한 것 여기에 관련해서 또 횡령도 들어있는데 예를 들면 이게 김경록 PB가 KBS와의 인터뷰 전문과 예. 알릴레오와 인터뷰 전문에서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 피해자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투자한 돈이 사기당했다. 이게 총 합쳐봐야 부채로 빌려줬다는 돈 한 8억여 원, 예. 그리고 이제 14억 5천만 원 가족의 이름으로 들어간 돈 예. 합쳐서 한 20여억 원 되거든요. 이 정도로 지배할 수 있는 규모의 회사가 아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익성이나 신성 같은 80억, 200억을 투자한 기업들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여기는 또 이제 우회 상장을 위한 플레이어들이 존재하고 예. 그런데 20억 가족 돈을 투자한 정경심 교수가 얼마나 이 사모펀드 분야나 투자, 우회 상장,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작전 세력 예. 여기에 능통한 인물인지는 모르지만 예. 예. 이게 단순 투자자, LP라고 한다면 예. 자본시장법에 저촉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운영자 입장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자본시장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실소유주여야만 구속 사유를 다툴 수 있고 예. 단순 투자자면은 자본시장법에는 아예 이 적용을 안 받는 거고 예. 두 번째는 자본시장법이 지금 굉장히 무시무시한 법처럼 보이지만 예. 사실은 많은 이 증권 투자사라든가 기업들이 이 법의 저촉을 받을 때 과태료 처분을 받는 범죄라는 거예요. 예. 예. 구속까지 간 경우는 정말 뭐 어마어마한 작전 세력이 아니면 예. 드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2016년부터 시작해서 네네. 전체를 다 따져봐도 약 이제 2년여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정경심 교수는 어느 정도 이 정말 이렇게 우회 상장의 전문가였던 것이며 예. 20억을 가지고 어떻게 여러 개의 기업들을 다 예. 실소유하고 좌지우지했다는 것인지 예, 예.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가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상태에서 예, 예. 검찰이 어느 정도 입증할 것인가 예, 예. 이게 절대로 쉬운 이 미션으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 말씀하십시오.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셨던 거를 제가 조금 더 보태면 예. 뭐 검찰의 시각에서 보면 권력형 범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적어도 권력 있으면 할 수 있다. 예. 그리고 정경심 교수는 전문가일 필요가 없죠. 오촌 조카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정경심 교수는 그런 걸 잘 모른다라고 실소유에서 벗어나기는 예. 그것만 가지고는 좀 어렵고 그러니까 검찰이 사실 뭐를 쥐고 있는지 뭐 사실 피의사실 공표 문제들 때문에 예. 우리도 지금 전부 다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지금 바깥에 돌아다니는 이야기만 가지고 검찰의 혐의를 가타부타 판단하기에는 좀 이르고 예. 저는 그냥 영장 실질 심사 과정을 좀 지켜보시고 예. 발부 여부, 그다음에 기각 여부를 보고 예. 그 사유를 판단해 봐야 예. 앞으로의 검찰 수사 방향에 향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오늘 이제 있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좀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가지고 몇 가지 좀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비법조인 시각에서 볼 때 이제 여쭐 수밖에 없어가지고 아까 제가 이제 최영일 평론가께 이런 질문을 드렸잖아요.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 기각의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기초적인 질문을 드렸는데 반대로 여쭙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보기에는 우리가 아까 판단했던 건강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네. 모든 혐의를 아주 전면적으로 부인한다고 하면 그것 또한 발부의 사유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그 발부의 사유가 되려면 예. 영장이 발부될 정도로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 그런 상황인데 예. 전부 부인한다. 네. 그러면 증거인멸보다 더 높죠. 그렇죠. 아니 지금 다 부인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예, 예. 보기엔 맞는 것 같은데 네네네. 그렇다면 영장 발부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근데 전부 부인하고 있는데 예. 다툼의 여지가 있으면 반대로 기각되면서 어떻게 나오냐면 예, 예.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기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 대목이 있군요. 그렇죠. 방어권 행사를 해서 아니 예, 저 예. 사람이 지금 계속 지금 부인하고 있고 예. 입증할 만한 증거가 100% 갖춰지지 않았는데 네. 부인해서 갖춰져 있으면 아무래도 예. 본인 스스로 혐의를 나 그런 혐의 없다라는 걸 소명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 그럴 때 보통 방어권 행사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영장을 기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 예. 지금 사실 어떤 혐의를 인정하느냐, 예. 인정하지 않느냐는 영장 발부에 제가 보기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예. 결국은 소명을 얼만큼 했느냐 검찰이 네. 거기에 달려 있다고 봐야지 예. 일부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니면 전부 부인하느냐, 예. 그거는 영장 기각 사유가 될 수도 있고 발부 사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모든 포인트를 하나 다 따지고 있는데 이거는 본질이 아닐 수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언론에서 많이 다루는 내용이라서 이것도 좀 다루고 가겠습니다. 네. 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 전담 판사가 누가 될 거냐를 두고 벌써 언론들이 예측을 하기 시작했고 네. 누구면 위험하지 않겠느냐, 누구면 좀 치우침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요. 그냥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의 친동생 영장 기각했던 명재권 판사 이름이 벌써부터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네. 명재권 판사가 하면 좀 더 치우침이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분석인데 두 분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변호사부터 들어볼까요? 사실 어떤 분이 영장 실질 심사를 한다고 우리가 발부와 기각이 바뀔 거라고 걱정하는 것, 그거 참 예. 저는 굉장히 지금 사회 자체가 좀 안 좋은 상황이 됐다고 생각 안타깝습니다. 근데 예. 사실 조국 장관 전 장관 동생의 영장이 기각될 때는 저도 좀 의아했어요. 이게 왜냐하면 그때 당시 영장 기각 사유를 가만히 살펴보면 예. 그게 큰 덩어리로 하면 웅동학원의 그 소송과 관련된 배임이 하나 있고요. 예. 그다음에 배임 수재, 그러니까 웅동학원의 중학교 교사 채용과 관련된 돈을 받은 배임 채용 수재 비리. 두 개예요. 예. 채용 네네네. 비리. 근데 사실 이 배임과 전혀 무관한 이 소위 말하는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 주범이 아닌 공범이라고 보이는 두 명이 영장이 발부됐어요. 이 배임과 상관없는. 예. 근데 이 배임 수재죄에서 사실 지금 검찰의 시각이나 일부 뭐 조국 장관의 동생도 자백한 부분에 따르면 예. 사실상 주범입니다. 왜냐하면 웅동학원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는 예. 나머지 공범이 아니라 결국은 조 장관의 동생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 예. 이 혐의, 이 지금 영장 발부와 상관없는 이 부분이 소명이 좀 덜 됐다는 취지가 영장 기각 사유 중에 하나였어요. 예. 범죄 혐의 일부 인정했다. 이거 나머지 둘 공범도 인정했는데 구속이 됐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게 좀 공범들 사이 형평성이 안 맞는 것 아니냐. 그리고 사실 그 당시에 건강상의 문제를 들었지만 검찰 입장에서 그렇고 여러 가지 증거들을 봤을 때 그 CCTV도 제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게 건강상의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혹시 또 명재권 판사님이 영장 실질 심사를 하게 되면 예. 조금 좀 편향되게 결정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하는 시선도 있는 건 사실인데 예. 예. 그렇지 않길 바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 이제 이런 질문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명재권 판사가 이거를 맡게 된다고 하면 기존 뭐 기각 사례를 두고 갑론을박이 당연히 뭐 법조계 내에서도 많아지겠습니다만 오히려 명 판사 제가 언급을 하다 보니까 또 명 판사가 돼버렸네요. 네. 명 판사께서 여론의 부담을 느껴서 오히려 더 신중하게 들여다보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내용도 좀 있어서 그런 가능성이 있죠. 예. 그러니까 저는 여기 뭐 백성훈 변호사도 계시지만 법조인들이 엄격하게 판사든 검사든 변호사든 법리적 차원에서 일반인보다는 더 예. 엄격하게 움직일 거라는 신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지금 깨진 시대다 보니까 법원도 이 국민들의 불신을 받고 예. 검찰도 이제 이 국민들의 불신을 받고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정말 그 신중함까지 포함해서
여론에 대한 이제 압박, 스트레스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더더욱 이 치우침이 없기 위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예. 당부드릴 수밖에 없고 예. 우리가 예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예. 다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에서 이 연합뉴스 TV에 나와서 예. 이 토론을 할 때 지난번에 이제 모 변호사께서 예. 그 명재건 판사의 지난번 기각을 예.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알선수재 쪽은 명확한 범죄이고 예. 그걸 인정했다. 예.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이.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그런데 문제는 예. 이 판사의 눈에는 저는 뭐 비법조인이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판사의 눈에는 검찰이 원하는 것은 운동학원 쪽을 더 깊이 수사를 하기 위해서 예. 동생의 신병 확보가 필요했고 동생이 결국은 최종 종착점이 아니라 예. 그것을 타고 모친이 이사장이지 않습니까? 예. 정경심 교수가 이사이지 않습니까? 또 전 이사는 조국 전 장관이지 않습니까? 예. 돌아가신 선친이 이사장이었지 않습니까?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 동생의 신병 확보가 필요한 것을 보였기 때문에 예. 별건 수사와 관련해서 다른 혐의로 구속을 신청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라는 예. 판사의 결정이었을 것이다라는 예. 이 저 법조인의 추정도 있었어요. 예. 저는 그때 상당히 합리적인 해석이다 네.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예. 이번에 정경심 교수의 건은 본인의 혐의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예. 이 그 명판사가 맞는다 하더라도 지금 왜냐하면 심사 날짜가 결정이 되지 않았잖아요. 예. 내일이나 모레 심사 예정인데 지금 내일은 정치적으로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있고요. 예. 또 이제 이 일왕직위식인데 이낙연 총리가 이웃나라 일본으로 오. 날아가지 않습니까? 예. 그 제가 보기에는 모레 이후 정도. 오늘은 또 이 미국 대사관 침입에 대한 예. 이 대학생 7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장 내일 잡힐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면 예. 이 판사 배정에 대해서도 아직은 좀 미지수가 남아 있다라고 봅니다. 네, 물론 뭐 사법부가 여론을 의식해서 전담 판사를 뭐 결정될 걸 바꾼다면 그것도 사법의 독립성에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과한 해석은 좀 지양하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그 영장 전담 판사를 정하는 절차랄까요? 네. 그런 거를 백성 변호사께서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이 주제 마무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추첨입니다. 추첨입니까? 네, 그래서 뺑뺑이. 예, 누군가에게 그냥 이 사람 거는 당신이 해는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추첨이니까 순번이제. 그냥 뭐 거기에 대해서 뭔가 누군가에게 몰아줘야지라는 그런 일들은 없을 거라고 믿어야 될 것 같고 다만 예. 이제 조국 장관 동생에 대해서 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입장을 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게 영장을 재청구하게 되면 명재건 판사는 배제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큐브 속 사건 저희가 아주 깊게 들여다봤고요.